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특별한 감동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감동의 바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귀화한 이란 여성이 해외여행할 때에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벌어진 놀라운 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뿌듯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외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으로 귀화한 후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는 이란 출신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이란에 있었을 때는 절대 가보지 못했을 국가들을 한국인이 된 후 마음껏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공항에서 쫓겨날 걸 두려워했던 그녀는 공항 직원의 뜻밖의 환대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이라는 나라 출신으로 지금은 한국에 귀화해서 일하고 있는 나자르입니다. 전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게 좋았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찾아서 세상에 알려줄 때 그 기쁨이 좋았거든요. 그건 어릴 때 기억으로 올라가요. 어릴 때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장사라 큰 돈을 벌 순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시합이 열리면서 선수단과 그의 부모들이 우리 동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학교 전체 청소나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가 끝난 시간이었고 전 청소를 하고 검사를 맡아야 해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던 전 엄마에게 그 사실을 전했죠. 별다른 생각이 있어서 전했던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단지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었고 엄마가 모르는 사실을 저만 알고 있다는 게 좋았던 것뿐이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눈이 반짝거리면서 언제 오는 거냐고 자세히 묻기 시작하더군요. 전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 모두를 전했고 엄마는 상당히 들뜬 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고 무언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일이 잊혀질 무렵 달력에 표시된 그날이 되었어요. 선수단과 그의 부모님들이 우리 동네에 오게 되었고 2박 3일을 머무르면서 먹고 잘 곳이 필요하게 되었죠. 자연스레 그 소식을 미리 알고 있던 엄마는 여러 준비를 해두셨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는 연신 얼굴에 웃음꽃이 가시지 않았고 좋은 소식을 미리 알아서 준비할 수 있었다고 저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죠. 그때 전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상당히 좋았고 그 이후 한국에 가서 일해보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모험도 마다하지 않던 전 해외 출장도 자주 가는 편에 속했어요. 이란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 풍부했고 전통도 상당히 매혹적이었던 아시아의 희망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발전된 현대적인 도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죠. 전 한국 문화에 더욱더 깊이 몰입하기 위해 책과 다큐멘터리 그리고 뉴스 기사까지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혁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빠져나오기 힘들었죠. 그렇게 한국으로 출장을 자주 오게 되면서 제가 반한 건 단순히 겉에서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나 친절함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충분했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 보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한적해서 사람을 만나려면 30분 이상 걸어야 하는 시골까지 만나는 모든 한국인들 다 열린 손길로 환대해주며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열정이 한국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열광했죠. 한국인들 중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만나면 들을 이야기가 정말 많았죠. 그들은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이 덜 된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변화의 순간을 주도한 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끌려 항상 한국인을 만나면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변화를 주도하며 경험을 쌓았지만 여전히 친절했고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한국인들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진심이 통했는지 전문적인 노력 이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렬해지기 시작한 거죠. 한국엔 활기찬 축제를 비롯해 맛있는 음식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 풍경에서 전 사랑을 느꼈어요. 그동안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우정이 쌓여갈수록 전 한국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의 삶을 택한 것보다 한국에 머물며 그들을 더 이해하고 저 역시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한 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는 점이에요.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도 봐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한국어는 웃으며 시작하지만 울며 몇 년을 계속한다고 할 정도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언어에 속하는데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겉에서 보여만 지던 한국 문화와 관습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역사와 음식, 예술까지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한국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조상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감동하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제 자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환경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죠. 저의 이런 노력과 열정이 결국 유튜브와 맞물려 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과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저희 생활에 만족했어요. 노력 끝에 한국인이 되었고 유튜브 활동가로서의 인력시 인정받으며 새로운 도전과 성공 그리고 또 다른 기회로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좋은 기회로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올 일이 생긴 거죠. 제가 중동의 모습들을 제 채널에 소개하기 위해 출장을 계획했던 거예요. 아랍에미리트의 네옴시티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 돈으로 약 662조 규모를 쏟아부어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관심 있는 사실로 그 부분을 취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에서 충분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어떤 형식으로 준비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했죠.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게 아니기에 초기에 얼마나 자료를 모으고 꾸준히 쌓아가느냐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이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충분하게 시간을 보낸 후 멀리 출장을 온 김에 다음 장소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한국 여권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 당연히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제가 사용하는 건 한국의 여권이었고 저는 사우디에 입국 비자를 신청할 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준비할 때 미리 비자를 쉽게 마련할 수 있는데요. 사우디도 예외는 아니었고 특히 근래 들어 젊은 왕세자가 정권을 잡고 관광사업에 더욱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 비자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고 그건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해 받을 때도 약 2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아주 쉽고 간편하며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이 아니라면 우선 인터넷으로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번거롭더라도 직접 신청하기 위해 담당자를 만나야 했죠. 준비 과정부터 한국인이 우대를 받는다는 걸 알고 난 후 제가 한국인으로 귀화를 위해 준비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사우디에 있는 신전을 보기 위해 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어요. 아예 성지순례라는 비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죠. 다른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위해 40만 원이 넘는 별도의 비자를 신청해야 했고 인터넷도 아닌 직접 두 발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바 신전에 들어갔을 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당당히 한국 여권을 내밀었을 때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준비 과정부터 편리했고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으로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 이젠 내 나라라는 자부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목숨 바쳤던 군인들, 그리고 한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땀을 흘렸던 기업인들은 물론 시골에서 만났던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도록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준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저를 감동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 신전에 대한 감동보다 그 순간 제가 한국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더 크게 다가왔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한국 여권 파워를 경험하고 주변에 인접한 국가로 여행지를 넓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주변 국가에 입국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됐고 점점 제 차례가 다가오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욕심을 부린 게 아닐지 조바심이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할 때 별도의 종이에 출국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혹시 모를 위험성을 예방하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렇기에 먼 길을 온 만큼 둘러보고 싶었던 건데 현실은 안보 문제로 방문이 원활하지 않다는 데 있었죠. 마음속에선 분명히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 된다면 아쉽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했던 거죠. 여행 중 외국인들이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흘려들었는데 막상 눈앞에 닥치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가 줄을 섰을 때 제 앞에 여행자들 역시 외국인이었고 심사를 꽤 까다롭게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묻고 답하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가방에서 어떤 문서를 꺼내 하나씩 보여주는 모습까지 봐야 했죠. 외국인 여행객이 꺼낸 문서를 형식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세심하고 철저하게 살피는 걸 보며 저는 긴장된 마음을 숨기기 어려워 입국에서 필요한 걸 요청할 때마다 외국인 여행객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긴장되어 있었고 관리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엄한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릴 뿐이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기 시작했어요. 침착해야 했고 저의 감정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심사 때 흔들리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평정심을 잃게 되면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건 너무 뻔했거든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여권을 관리자에게 건네주었죠. 관리인은 여권을 힐끔 보더니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곤 짤막하게 물었어요. 제가 한국인이냐고 말입니다. 상당히 놀란 듯한 표정이었고 믿기 어려운 듯한 말투로 거듭 저에게 확인했죠. 저는 자신 있는 미소로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맞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태도를 보였던 관리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저를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곤 사실 자신도 항상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곤 상당히 예의 있는 목소리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묻더군요.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한 여행과 다른 문화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직업이 유튜버라는 사실에 대해 알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역사를 가졌고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하고 싶다고 전했죠. 관리자는 저희 말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상당히 진솔하게 답했다고 생각했고 관리자 역시 저희 대답에 흡족한 표정을 지었죠. 그는 제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며 사우디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곤 별도로 궁금한 게 있거나 추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물어봐도 좋다는 말까지 들었죠. 저는 저의 운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엄격한 신문을 걱정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대신 제가 겪었던 건 친근한 대화와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한국 여권 덕분에 요르단은 물론 이스라엘 국경도 상당히 쉽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전 이번 여행에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 한국 여권 파워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란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나자르 양의 사연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녀는 여러 국가를 여행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특권과 자부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행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국적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깊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특히 어디를 가더라도 그녀는 한국 여권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행객을 받지 않던 사우디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환영하는 사실은 상당히 기쁜데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자르 씨도 한국인으로서 그 모든 혜택을 함께 경험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계속해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바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